소수정의 구독자 여러분, 대회사원입니다. 네, 회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 회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뭐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영어 회화와 관련된, 오늘은 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총론이랄까요? 혹은 어떤 배경?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갈식으로 바로 말씀드릴게요. 미드를 보는 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미드보다는 KBS 월드를 본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좀 유용한 영어 어카운트들을 팔로우한다. 그리고 익스프레션 노트,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매번 강조하는 익스프레션 노트, 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영상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다 찾아보셨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어떻게 인풋할 수 있는 제 생각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을 둬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를 왜 하려고 하세요? 오늘은 영어 회화가 메인 주제니까 영어 회화를 왜 공부하고자 하십니까? 제가 다른 분들 영상에서 댓글들을 유심히 봤거든요. 영어 회화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들의 대다수의 대답이 외국인들과 대화하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전 그래서 그 의문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외국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미국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 소통하고 싶다, 여기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원으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사람들과의 업무 기회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제 직업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유럽 사람들 혹은 아시아 사람들과 업무의 접촉 기회가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과 우리가 소통할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우리가 앞으로 커리어를 쌓아갈 때 회사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출장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 친구로 만나게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한다, 이 강박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목적을 그에 맞게 다르게 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결론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영어 원어민처럼 구사하기. 원어민처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원어민처럼 영어를 해야 되죠? 왜? 무엇을 위해서? 왜 원어민처럼 해야 되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원어민처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통번역사가 되겠다. 두 번째, 우리 이기찬 형님처럼 할리우드에 가서 배우를 하겠다. 세 번째, 내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 영어권 국가에 가서 정치를 하겠다. 교수를 하겠다. 심지어 교수도 영어 완벽할 필요 없죠.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왜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시고 싶으실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몰라서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한 동기나 목적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진짜 왜 그래? 거실에 가, 거실. 잊어버렸어. 대회사원. 결국 정리를 하면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영어 회화의 공부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에서 정치하실 분들, 할리우드에서 배우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뭐 저처럼 그냥 업무에 필요한 정도만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 뭐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영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회화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많은 유튜브들을 영상들을 봤는데 미드를 보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이견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미드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제가 미드를 통해서 학습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드는 기본적으로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사들은 작가들이 쓰고 정제된 표현들이라는 거죠. 정제된 억양이고 정제된 발음이고, 미드를 보면서 쉐도잉을 한다. 그건 마치 생각해보세요. 우리 드라마 중에서도 보면, 요즘 저 미스터 선샤인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뭐 이병현은 유네스코 대사님인데, 이병헌 배우나 뭐 김태리 배우나 이런 분들의 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톤인가요? 조선으로 오면서 생각했어.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건 조선을 망하게 하는 쪽으로 걸을 테니까. 그런 발음과 그런 억양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어쨌든 극에 어울리는 톤이고 극에 어울리는 발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드를 보면서 그런 발음이나 억양을 따라하면 굉장히 이상해질 것 같거든요. 일상생활과는 괴리된, 동떨어진 그런 자꾸 이상한 톤과 발음을 습득하다 보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걸 잘 못 보거든요. 막 되게 닭살 돋는 거. 그러니까 너무 약간 연극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한다. 그 원어민이 누구냐? 그 원어민이 내가 좋아하는 미드의 배우다. 배우도 아니죠. 그 캐릭터죠. 미드의 캐릭터의 억양을 따라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병헌 배우님의 그런 톤을 따라한다니. 그럼 너무 어색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병헌 배우님의 톤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드를 통해서 그런 표현들을 배우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 미드에서 나오는 캐릭터의 발음과 톤을 따라한다? 이건 진짜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만약 그런 게 너무 습관이 된 상태에서 만약 미국에 가거나 캐나다에 가거나 아니면 그런 그 영어권 사람들 만났을 때 그런 톤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저 같으면 막 온몸에 닭살이 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한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래서 미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안 좋은 이유 첫 번째는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자, 할리우드에서 배우 하실 거 아니면 미드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일개 회사원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쏟기에는 좀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드에는 내가 생활하는데 내가 직면하게 될 그런 상황에 불필요한 많은 영어 표현들을 우리가 외우게 될 거고 연습하게 될 거란 말이죠. 많이 알면 당연히 좋죠. 정말 좋지만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플레이스테이션도 해야 되죠. 어디 여행도 가야 되죠. 데이트도 해야 되죠. 애도 봐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영어 공부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된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좀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어 학습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미드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을 외운다는 건 정말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미드에 나오는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럼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소통만 되면 되는 거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의 본질은 소통하는 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원어민처럼 영어 하는 건 글렀습니다. 못합니다. 그거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우리 한정된 이 시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한정된 시간 안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KBS 월드라는 채널을 즐겨 봤었는데 요즘엔 잘 안 봐요. 왜냐면 요즘엔 영어 말고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저 영어 공부 요즘 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를 그래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KBS 월드를 검색하시면 유튜브 채널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유튜브 채널 KBS 월드를 들어가시면 거기에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방송인데 우리말로 나오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영어 자막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KBS 월드의 장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영어 자막을 보면 미드보다 훨씬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문화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좀 더 유용한 표현들을 더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KBS 월드 추천드립니다. 아리랑 TV 보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리랑도 괜찮죠. 조금 재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인스타그램 어카운트 여러분 많이 이미 팔로우하고 계신 거 있을 텐데 댓글에 좀 본인이 알고 있는 좀 유용한 그 인스타그램 어카운트 있으면 달아주시고요. 저도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어카운트들 공유를 지금 여기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모국어인 한국어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영어로 확장시켜야 되는데 우리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게 영어로 무엇인가, 결국에 이제 통역, 번역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많은 문장을 외우다 보면 이것도 그냥 다 생략되고 바로 영어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작점은 한국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이 있고 거기에 동등한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어 회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조금 더 알고 싶은 분야가 따로 있다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영어 콘텐츠가 메인 콘텐츠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주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적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도구로서 영어를 선택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과 아이디어들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